그럼 이제는 그 한사성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저희가 기획 이름이 여섯 번째 싸우는 여성들이잖아요. 네. 어떤 싸움들을 벌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한사성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각인했었던 그 사건이 저는 사실 양진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사성에서 열심히 싸웠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때 어떻게 좀 이렇게 싸우셨었던 내용이 있었던 건지 왜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싸우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나 연희나 이때 당시에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저희는 이후에 좀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좀 그 한사성에 들어와서 그 웹하드 카르텔에서 어떤 투쟁했던 과정들을 이제 따라가 본 내용들을 좀 함께 말씀드려 보자면, 네. 그 한사성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 이제 유포된 사이트를 찾아서 그 사이트에 이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없이 퍼져 있는 그 피해 촬영물을 계속해서 이제 삭제를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웹하드에 피해 촬영물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의 피해 경험자 분의 피해 촬영물이 존재하기도 하고, 저희 내담자분은 아니시지만 이거는 어떤 구도나 무언가를 봤을 때 이거는 피해 촬영물로 보여지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좀 거기서의 어떤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 좀 이 웹하드 안에서 이 피해 촬영물이 어떻게 좀 돈을 벌고 있는지, 피해 촬영물을 통해서 웹하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좀 계속 파헤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발견했던 거는, 그 웹하드사의 건물에 장의 업체도 있고, 사필터링 업체도 같이 있네 하는 것들을 좀 맞아요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 조금 이상하다, 왜 무언가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하는 어떤 발견들과, 그때 이선희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통해서 또 내부 고발인들을 이제 찾게 되면서 또 그 고발을 통해서 어떤 목격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웹하드사랑 필터링사랑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유착하고 있구나. 여기서 웹하드사가 헤비 업로더에게 업로드를 조장하기도 하면서 이게 어떤 그 생산부터 이제 생산 유통, 그리고 이제 그 필터링까지의 어떤 그 구조 자체를 어떤 산업 형태로 형성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2018년에 이제 다른 여러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고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시작을 했었고, 그 뒤로 양진호가 이제 그 직장 내 폭력을 또 행사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또 웹하드 카르텔이 약간 거기에 또 묻히는 양진호를 생각하면 약간 엽기 폭력이 막 자꾸 떠오르게 되는 또 과정도 있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한,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모로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막 횡령도 하고 배임도 하고 그 많은 그 재벌들이 하는 범죄들을 이제 다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고소가 되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재판 과정까지 진행되고, 최근에 대법이 끝났어요. 2018년에 고소된 건인데 최근에 재판이 끝났고, 한사성에서는 21년부터 23년까지 형사 1, 2심을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모니터링을 또 종료하게 된 배경이 있기는 한데, 그 양진호, 저희는 이제 이 웹하드 카르텔을 고발을 할 때 좀 가장 주요하게 봤었던 부분은, 이 사람이 여성의 어떤 신체를 재화로 삼아서 돈을 버는 시스템, 산업 구조를 이 피해 촬영물로 돈을 버는 산업 구조를 만들었다가 되게 큰 문제 의식이었는데, 이게 법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산업 구조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양진호가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사람으로, 이렇게 법 안에서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판에서 이제 다뤄진 어떤 얘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산업 구조를 형성했나라는 얘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 사업자의 의식을 가지고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했나. 그 유포되는 어떤 피해 촬영물들을 제대로 필터링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냐. 라면은 이제 양진호의 이제 변호 인단들이 한 10명 정도가 와서 1시간 동안 이제 기술을 막 브리핑, 기술적인 조치들에 대한 브리핑을 해요. 그 기술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양진호는 어떤 노력을 이 웹하드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유포의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가 이제 그들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진호는 잘 이제 그 산업 구조를 형성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관리를 못한 사람. 웹하드 사이트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 되게 욕하는 거네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처벌의 수위도 당연히 엄청 낮아지고요. 그래서 근데 그 조치 안에서 이제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그리고 어떤 필터링사가 취해야 할 조치가 막 또 흩어져 있으니까 양진호에겐 또 그다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직원들도 당시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양진호가 시켰다? 양진호는 그들에게 시킨 적 없고 이건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되지 못한 거다 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약간 책임을 미루게 되는 그런 재판들이 좀 이어졌고 전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제 최종적으로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5년형을 네. 받았고 그때 당시에 범죄 수익이 좀 어마어마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범죄 수익에 대한 물수 추징은 맞아 2심에서도 안 됐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거를 범죄 수익으로 볼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지는. 그대로 300억은 양정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판결이 최근에 또 있었어요. 여러 고민들이 남죠. 이게 법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법은 또 행위로 무언가를 보기 맞아요. 때문에 행위별로 이제 다 찢어지면은 실제 이 구조 자체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좀 그거를. 그리고 이제 양진호 사건이 이제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이 양진호 사건 이후에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진호에겐 그 법이 이제 적용되지 못하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과거에 이때 법은 아직 이때 적용이 안 됐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가버리니까 여기서 대체 무엇을 봐야 하지? 약간 그런 고민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양진호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진호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양진호를 방조범으로 강하게 처벌하라 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양진호 방조범이 아닌데 그렇죠. 그럼 양진호한테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지? 법이 그렇죠. 약간 법이 이제 모든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좀 그 법안에서 싸울 때 어떤 한계들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피해 촬영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법 안에서는 불법 촬영이면은 피해자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 피해자를 찾는 방법을 막 고민하기도 했었다. 어떡하지? 이거를 음란물이 아니라 이게 피해 촬영물임을 얘기해야 되는데 법안에서 그걸 증명하려면 피해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피해자를 찾을 것인가 진짜? 말 것인가? 그쵸. 많은 고민이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자를 찾아서 당신에게 이것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과정도 정말 많은 고민이 되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럴 수는 그쵸. 그래서 하지 않기로. 네, 그럴 수는 없는 일인데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음란물과 피해 촬영물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고민이지만 그 음란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이 뭘 했는데? 라는 게 그 포르노 정도 돌린 거 아닌가? 좀 싼값에 포르노를 이렇게 돌렸던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 뭔가 어떤 그런 포르노그래피가 많이 유통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하려고 웹하드 카르텔을 우리가
기획을 했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성적 촬영물이 얼마나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이 왜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수익 구조를 설계한 되게 명확한 인물이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남길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안 된다는 그 어떤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타개하는 방법은 이제 법적으로 가자면 이제 그게 피해 촬영물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는 이제 그걸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됐었던 거죠. 이것도 근데 사실 새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새롭지는 않은데 웹하드 카르텔도 이게 이제 저는 양진호라는 어떤 이 사람을 이제 설계자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약간 구전 같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그 정본좌라든지 뭐 그 이후에 이제 김본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헤비 업로더와 그 유착 관계 이런 게 밝혀진 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되게 좀 너무 낡은 밈이기는 한데 너무 낡은 짤이긴 한데 그 너희들 중 뭐 김본자의 덕을 안 본 자가 있으면 돌을 던져라 이런 그 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짤을 보면 약간 만평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가고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는 또 경찰이고 누구는 뭐 그냥 뭐 학생이고 누구는 직장인이고 뭐 이제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야동볼 권리 안에서 성립이 되어 있었고 그 어떤 문제의식이 없는 그냥 되게 주류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였고 양진호가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그 수익 구조를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제 법정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문제의식이 모두 다 낱낱이 실현되기란 되게 어렵더라 하는 좀 고민이 남았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러면 플랫폼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금 이제 플랫폼과 네, 어떻게 싸울 그렇죠. 것인가. 네.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러면 양진호가 없었으면은 양진호라는 어떤 악한 어떤 개인이 없었으면 그 사람의 악함이 문제였을까는 아닌 거죠.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할 수는 없었던 거고. 요 네트워크를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으로 이제 좀 옮겨오게 되는 그런 또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 웹하트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활성화가 될 때부터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는 그 초고속 인터넷 혹은 PC 통신 이전에도 뭐 수많은 그 이메일 함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포르노 사이트 스팸 메일들. 그 사실 뭐 이거는 온라인만이 아니라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수능 날 끝나면 이제 여학생 사진을 찍는 것이 뭐 약간 항상 룰처럼 되어 있다거나 뭐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간판들에 정말 뜬금없이 이제 여성이 많이 사용이 된다든지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안경점 그 간판에 너무 어떤 서양 여성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너무나 왜 그 사람의 몸에 굴곡이 그렇게 간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문제, 여성이 그 사회에서 대상화되어 있는 어떤 볼거리로 소비가 되는 문제가 온라인의 기술 빠른 온라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익명성이랑 전송 그리고 무제한의 복사일 거잖아요. 지금의 이 특징을 말하자면 이제 그것과 결합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약간 보기 어려운 속도로 뭔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좀 증폭하는 그런 미디어 환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중요하다고는 저는 보입니다.